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초강력 태풍인 골라벤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된다고 하니까요.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완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 여파가 오늘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7%나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무려 12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장중에 주가가 플러스 전환하는데 일조했지만 결국 코스피는 장 막판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917선에서 거래가 마쳐졌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시장 바라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더욱더 증폭되는 하루가 되셨을 분들 분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사도 되는지 이 종목 팔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말끔히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SK증권에선 삼성전자입니다. 애플 소송 결과 영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레포트를 내어놨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 패소가 주가에 반영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미국 1심 배심원 판결 패소 예상 및 결과는 최근 주가 약세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판결 특허 침해 배상 금액이 약 10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점과 향후 주력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기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170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 스마트폰 디자인 및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2010년 6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판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판결입니다. 배심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체 판매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분기 기준 약 12%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판결 금액은 삼성전자의 순이익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향후 신규 스마트폰 등에 대한 판매가 영향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판결 및 항소 과정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1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동부증권에서는 농심에 대한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파워 오브 MS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는 변할 수 없는 투자 모멘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 회복입니다. 주가 역시 분기 실적보다 시장 점유율 상승 여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변수가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강력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0년 1분기 61.9% 수준까지 하락했던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이 회복 중입니다. 2012년 2분기 62.2%로 회복된 시장 점유율은 2012년 3분기에는 64%, 2012년 4분기에는 65.5%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3분기 농심은 탄력이 붙은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 적극적인 판촉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0년 3분기 영업이익 숫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분기 매출액 대비 판촉 비율이 22%에 달했다는 점에서 매출 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4분기 농심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2012년 4분기 농심의 영업이익은 판매량 증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상승, 과도했던 판촉 비율 인정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한 324억 원을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라면 시장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2011년 말 라면 가격 인상이 수익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며 고가면 판매 비중 증가와 그리고 새우깡 가격 인상 역시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 그리고 새우깡 가격 인상, 고가면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하여 곡물 가격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201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20% 상향한다면서 목표 주가 29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보증권에서의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친환경 선박과 구조조정 수혜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력 선종 PC선, LPG선, PC선의 발주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석유화학 정제설비 캐파 증가로 동사의 주력 선종인 PC선 발주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LNG 시황 호황에 따른 LPG 수요 증가와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중국 현지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에 대한 해외 수출에 필요한 차량 운반선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선 건조 조선소 구조 조정과 친환경 선박 건조를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중형선 건조 경험 기준 탑 20 조선소들의 최근 3년간 수주를 살펴보면 12개 조선소가 수주량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친환경 선박 건조의 강점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3년 발주된 하이데이즈 탱커 158척 중 43척을 수주하며 27.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금지 또는 의결권 제한으로 순환출조 해소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 8%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4조에서 1.5조 원의 현금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현대미포조선의 시가총액 2.58조 원 대비 56.2%에 해당되므로 상당한 수혜가 될 것이라 보면서 목표 주가 16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삼성전자, 농심, 현대미포조선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나종우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01-3153-2613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연결이 되셨어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세요? 모나리자를요. 예. 지난주에 들어갔다 금방 나온다고 하는 게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그렇게 때를 놓쳐버렸어요. 예. 지난주에 그래서- 매수하셨다고요? 지난주에요. 얼마에 사셨어요? 3,810원에 80%예요. 큰일 났어요. 3,810원의 비중이 80%시라고요? 네. 아우,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하셨고요. 네, 아니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오려고 그러는 게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올라갔다 벌써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지난주 후반에 사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예, 오늘 종가가 3,730원인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분석해 드릴까요? 그거 손절을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단기 대응을 하시려고 했는데 네, 단기. 손절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이 종목을 사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노인 복지라 그때부터 보고 있다 그날 거래량이 실리길래 예. 금방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평상시에 장중 대응하는 게 좀 힘드신 건 아니고 그날만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했는데 그 종목은 다른 레인 비중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들어갔는데요. 예. 그날 들어갔다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올라갔다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예, 비중이 많으신 만큼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박성일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보십시오. 네네. 예. 예, 일단은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위생지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인 목지 테마랑 묶여 있는 상황이죠. 이제 성인용 기저귀를 비롯한 노인 치매 관련된 제품을 좀 만들면서 노인
복지 테마의 대장주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복지 테마주보다는 대선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 테마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인들 수급이 좋지는 못합니다. 원래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건들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을 조금 위주로 해서 거래를 조금 따라가시는 전략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과거 이제 상한가를 막 가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거래가 많이 늘지는 못했죠. 사실 최근에 거래량이라고 해봐야 뭐 1,000원짜리 주식이 한 500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액상 따지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래량이 조금 많아졌다고 느꼈을지언정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대응책을 생각을 해보면 3,810원이라고 하면 크게 물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손을 털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첫 번째로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대선을 조금 앞두고 있고 노인 복지 테마주는 한나라당이 아니죠. 이제 새누리당하고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박근혜 관련 테마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조금 앞둔 11월, 10월 달 말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크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조금 물렸더라도 가지고 가면서 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전략을 두 가지 정도 세워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한 40% 정도는 과감하게 조금 덜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마이너스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실적은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죠. 시가총액이 한 1,300억, 근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키한 종목은 아닙니다. 테마적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번 가져가면서 그쪽에 손실을 만회해 볼 만한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종목들 풀어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어온 종목은 OCI인데요. OCI를 20만 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장기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아니면 좀 끊어가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7646님의 종목 OCI 지금 풀어드릴 텐데요. OCI 보기 이전에 오늘 빛으로 테크를 샀는데 괜찮을지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면 상담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자, OCI 지금 풀어드립니다. 네, OCI의 경우 지금 현재 충분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가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전환점에 맞고 있다. 이런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를 맞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조정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어차피 계속해서 수요가 있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업황이고 또 현재 원유 대체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당연하게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지고 가실 마음이 진짜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지금 자리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약 20만 원 부근이죠. 현재 매수가 하신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비중 현재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비중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조금 홀딩 하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약 한 19만 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그렇지 않다면 기존 물량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한 23만 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로 가져가 가신다 하더라도 일단 일부분 수익을 청산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 봐드립니다. SK 하이닉스는 373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24,500원의 비중 70%십니다. 장기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단기로 봐도 좋으면 그렇게 또 봐달라고 해주셨어요. 목표가 설정이요?
예,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업 구조를 보면은 D램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D램 가격이 현재 일부 밑으로 내려갔죠. 최근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꾸준히 조금 지켜줬었는데 일부를 조금 하회를 하면서 주가는 지금 다른 여타 업종 대비해서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PC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 큰 폭의 좀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올 한 해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60억에서 단기순이익이 20억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해서 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주질 못하고 있죠. 지금 여타 뭐 다른 LP다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까지 모두 전반적인 업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좀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집중 종목으로 조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펀더멘털이 조금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중기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만 원대는 그래도 다행히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8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 2만 원대로 회복을 해서 꾸준히 2만 원대는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의미가 있는 최소 저항선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2만 원을 거래량 동반과 함께 장대 음봉으로 이탈할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5천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만 5천 원까지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관 종목별 기관 동향을 봤을 때도 1개월 기간 누적이 700만 주가 넘습니다. 뭐 3개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2,100만 주 정도 기관 누적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관만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도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도가 좀 집중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조금 들어와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여기서 개선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4,500원 박스권 상단 부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여기서 물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들고서 버티시는 게 가장 현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만 원대 지지라인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D램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크게 움직여서 23,000원, 23,500원대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종목 봤고요. 이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전자인데요. LG전자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86,000원에 20%인데. 86,000원에 20%요? 예. 예, 금년도 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4월달에 3월달인가 좀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예. 오랜 기간 들고 계신데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죠? 소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될란가 아니면은 이 매수한 가격이 언제쯤 나올란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손절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지금 거의 뭐 반년 이상 주식을 들고 계셨던 건데 앞으로도 시간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요 들고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예, 그렇죠. 지금 비중이 20%신데요. 비중을 예. 추가적으로 더 늘릴 생각도 하고 계세요? 예. 그럴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나종우 전문가께서 지금 봐주실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LG전자의 경우 뭐 추매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예. LG전자의 경우 오늘도 뭐 삼성이 애플과의 그런 법적 소송에서 패하면서 그런 반사익으로 인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보다 일단 LG전자의 경우는 해외 그 경쟁업체들보다 현재 그 가격적인 면으로 상당히 조금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전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 현재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 현재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의 패소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실적적인 부분이 그 예상치를 거의 근접하고 그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점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또 스마트폰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패소에 의해서 해외에서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기 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 뭐 한 달간 계속해서 기간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정을 보여주는 와중에는 약간 매도세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속해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수는 뭐 밴드권을 만들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이 종목은 지속해서 그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저점을 잡으면서 지속해서 이제부터는 반등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주가가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추매를 하면서 평단을 조금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매 자리를 잡아드린다면 일단 21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앞서도 한번 21선에서 눌림을 주고 지속해서 눌림을 21선 부근에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1선이 따라오면서 지금 현재 올라갈 때 추매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다시 눌러주면서 21선 부근에 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고, 뭐 추매한 물량은 21선을 손절가로 보면서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보신다면 뭐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매수가 평단 조절된 가격까지도 돌파가 되고 수익권에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LG전자 전문가의 의견은 21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했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받을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먼저 0116님께서 오늘 뉴스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상담을 해드릴 분 한국 사이버 결제 사신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9,200원에 15% 들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예, 일단 오늘 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뜬 기사를 보면 지금 지무인식사업 증자 전혀 사실무근 뭐 이건데, 사이버 결제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날도 마찬가지고 슈프리마가 대표적이죠.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 건.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제 지문인식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조금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고 아직까지는 증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한다고 하고 내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오늘 주가가 크게 빠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이 뉴스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게 먼저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기업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좋죠. 얘네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피지 수수료가 보통 상품 매출의 주력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하고 이제 은행 가운데서 중개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인데, 이제 상거래가 더욱더 활발화되기 시작하는 지금 세상의 트렌드를 조금 잘 반영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한 90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니까 PER 10배 정도. 사실은 다날이나 슈프리마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한 14배, 15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난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10,000원 그리고 11,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와 함께 움직이는 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PG 가운데서 이제 그 중개를 조금 하면서 수수료를 한 15%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워낙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마진도 좋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7789님께서 대우 인터내셔널 적으셨는데요. 사신 가격은 36,200원이고요. 20%십니다. 전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 종가와 매수가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예, 뭐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의 경우 뭐 전고점 부근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계열사들을 현재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최적화하면서 지금 현재 구조 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뭐 그런 포트폴리오 구조 사업이 정리가 되면서 그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일단 재무구조 개선에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사업의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성장성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이 대우인터내셔널이 그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적인 부분이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 모회사인 포스코에서 포스코 에너지라는 그런 또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면서 이 부분이 뭐 지분 가치로 인해서 대우인터내셔널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향후 주가 충분히 전고점 부분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긴 상승한 상황입니다. 저점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조금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추세라는 부분은 돌파가 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추세, 상승 추세 현재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고점 부근인 이런 37,000원 부근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지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약 한 34,500원 부근이죠. 지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문자 보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 보내주신 분 계세요. 지금 봐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 매수가가 5,960원이시고요. 25% 들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850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손실폭이 굉장히 크세요. 예,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5,900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물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 16일 정도가 이제 5,900원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테마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용 카드 사용 매출액 증가에 따른 거기서 수수료를 띄는 게 한국정보통신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혜택도 어느 정도 제한을 조금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단말기 매출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수수료 매출도 조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 사용을 우리나라에서 장려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 않는 한 한국정보통신을 들고서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상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일방적으로 절대 기준치만큼은 사용을 할 텐데 장려하지 않는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한국정보통신이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좀 테마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테마가 붙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코스닥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바이오 쪽 그리고 정치 관련된 테마, 복지 쪽만 조금 테마가 붙어 있는 상황이지 한국정보통신과 같이 사이버 쪽 테마가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타까우시겠지만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 비츠로 테크인데요. 앞서서 이희 군님께 제가 오늘 매수하신 가격 보내달라고 했는데 적으셨습니다. 나로 발사 호재로 비츠로 테크를 오늘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셨고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전날 종가보다 한 800원 정도 오른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정확히 매수가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전일 종가에 비해서 한 1,000원 정도 오른 가격에 오늘 종가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뉴스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계속해서
이 부분 나로 5 발사가 10월 달에 있죠. 그러면서 1차 1단 로켓이 이미 한국에 운송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로 5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기업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상승세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 종목의 경우 뉴스에서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좀 높게 매수하셨다면 손절가를 잡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보시면 충분히 상승 추세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앞서 전고점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8,5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가 일어나고 움직여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매수가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 종목 목표가를 잡는다면 일단 앞서 여러 번 이렇게 캔들들이 움직이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주가가 움직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많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려고 나서 그 후로 한 번도 그 자리까지 주가가 움직여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까지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올라온다면 당연히 매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자리를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전에 이제 전화 연결을 해 드리려고 했던 분 문자로 돌려서 상담을 해 드릴 텐데요. 웅진홀딩스를 여쭤보셨어요. 웅진홀딩스를 7,000원에 50% 비중으로 꽤 많이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 지금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회사에 좀 돈이 많이 없나 봐요. 예, 웅진홀딩스는 현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웅진홀딩스가 지금 원래는 웅진코웨이를 매각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수직화 계열을 해서 조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웅진폴리실리콘을 매각을 한다고 하죠. 기존에는 이제 웅진에너지랑 웅진폴리실리콘을 살리기 위해서 웅진코웨이를 매각을 한 건데 현재 말이 맞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자산들 그리고 팔 수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매각을 해서 그나마 지금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들이고 있는 계열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극동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열사 전반적으로 하나도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웅진싱크빅도 매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거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 캐시카우가 있는 계열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홀딩스의 영업이익, 대부분 다 지분법 이익이겠죠. 이 지분법 이익은 극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7,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여기서 폴리실리콘을 웅진 폴리실리콘을 특정 업체에 아주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폴리실리콘 사업이 호황도 아닌데 OCI의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웅진 폴리실리콘을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싸게 써낼 만한 사업이 아니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들고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계열사가 아니어서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차트 분석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향 추세 속에서도 다시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올 만한 물량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물량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빠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웅진홀딩스는 지금이라도 절반이라도 건져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셔서요. 좀 어려운 판단이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보십시오. 웅진홀딩스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녹십자입니다.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녹십자 149,1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0089님께서는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매도 시기 알고 싶다고요. 예, 우선 수익권인 거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녹십자의 경우 전문 의약품에서부터 일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 라인을 갖추면서 국내 거의 대표적인
그 의학 연구개발 그런 업체이죠. 그러면서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는 뭐 인플루엔자 관련한 그런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다수의 바이오 시밀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우리 삼성전자도 바이오 시밀러에 투자하듯이 향후 먹거리는 일단 그런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포치료제 업체인 이노셀을 매입하면서 그런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이 그런 부분으로 분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이런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계속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뭐 추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 상당히 저점을 잡으면서 급등이 일어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단기에 상당한 금액이 큰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이 크게 일어났었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분에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고 순식간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매매를 한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물려있는 사람만 물려있고 새롭게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게 많지는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현재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약 17만 원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종목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단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절 라인은 약 한 15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자를 통해 들어온 종목 상담 요청이 많아서요.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자화전자인데요. 1,800원에 20% 사셨습니다. 7469님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급락 여파가 좀 전해진 것 같은데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최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급락을 했는데 펀더멘탈의 훼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자화전자 같이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1차나 2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마진 압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특허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 여기서 좋은 가격에 카메라 모듈 쪽을 인수를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도 올 한 해 영업이익 200억, 시가총액 2천억 분명히 싼 구간임에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모듈 산업이 여기서 조금 더 잘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00원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전자를 비롯한 전자의 납품을 하는 업체들 모두는 한 2, 3일 정도 이번 주 내로는 좀 지켜보시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쓰고 판단해 보시면서 향방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9월 중순쯤에 이제 추가적으로 항소를 해서 결과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섣부르게 이제 IT 관련 IT 부품주들은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LDT 봐드릴게요. LDT 매수가 5,000원이고요. 비중 20%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까지 오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고 적으셨거든요. 386 하나님.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추가 매수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뭐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2에 납품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 패소 소식에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악재를 벗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1차적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 뭐 주가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여력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눌림을 주면서 21선 근처에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평단을 낮추신다 하더라도 손절가는 이런 바닥을 여러 번 잡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약 한 3,800원 부분이죠. 이 부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일단 추매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전고점 라인 약 한 5,300원 부분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개를 한꺼번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0089님께서 태풍 복구 수혜주로 쌍용 양회를 찝으셨어요. 내일 시장가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입니다. 내일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어떨까요? 8466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쌍용 양회, 삼성전자 좀 같이 봐주세요. 예, 쌍용 양회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상 그렇게 좋지 못한 회사죠. 최근에 풍력 관련된 테마를 조금 많이들 찾아다니시는데 실제로는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건설 경기가 아니죠. 건설업이 당분간은 조금 피해 복구에 따라서 근데 피해가 나지도 않았는데 복구를 할 걸 예상해서 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매미나 예전에 했던 루사보다도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난다고만 하면 이제 강원도 쪽 특히 강원도는 예전에도 마찬가지만 이제 홍수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쌍용 양회를 비롯해서 쌍용 시멘트 모두 다 호재를 좀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좋지 않겠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차트만 보면서 간단한 조언을 드리면 오늘 지금 1차적으로 급등을 한 이후에 2차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밀어 올려 붙이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는 충분히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태풍이 피해가 많이 나야 이런 업종들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태풍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간신히 지금 200일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저점이 지금 109만 원 정도가 될 텐데 109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고만 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고는 있지만 1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고 횡보도 110만 원대에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109만 원을 깨고 내려갈 만큼 외국인 기관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특히 지금 자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포트 비중이 너무나 높은데 지금 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했던 자문사가 더 이상 들고 갈 만한 이유가 없어졌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훼손이 2.2조라고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패소를 하게 되거나 지금 현재 고의적으로 이 제품을 베꼈다고 하는 그 미국 쪽 판례를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지금 피해 규모가 2.2조 정도에서 6조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전자를 중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만한 이유가 펀드도 자문사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 그동안 올라왔던 체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막아줬는데 여기서 해외 시장이 조금만 하락했을 시에는 전자를 중심으로 특히 프로그램 매도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매수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100만 원대 초반 아주 극초반을 한번 노려보셔서 단기적으로 110만 원까지 10% 정도 단타로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상담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한국사이버결제 봐드렸었는데요. 0116님께서는 고맙다고 서울경제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해운주인데요.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14,850원에 사셨고요. 15% 들고 계신데요. 걱정된다고 단기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해운업황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물론 유럽발 리스크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미국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표들도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해운업이 회복세에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의 경우 전형적인 이런 해운업 중에 성수기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 위기라고 하지만 현재는 이제는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회복세로 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 현재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저점 구간에 주가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밀집시키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꽈배기처럼 꼬이면서 밀집이 된 후에는 확장을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의 경우 뭐 저가권에 있고 또 추세 또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 한 13,000원 정도를 손저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상승한다면 주가 뭐 차근차근 뭐 돌파 가능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약 한 16,000원 자리에 저항대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진해운도 꼭 수익 내서 수익 보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삼성전자 여파로 오늘 급락한 종목인데요. BH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20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BH를 7,820원에 비중 40%로 들고 가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주가가 자꾸 내리는데 손절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걱정 많으시다고요. 예, BH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BH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FPCB, 갤럭시 S3를 비롯한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고 있는 인성 연쇄 회로기판이 주력인데 지금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렸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죠. 올 한 해까지 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잘 나올 텐데 문제는 너무나 매출처가 편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을 통해서 전자의 주가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 BH는 좀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IT 부품주 전반적으로 갤럭시 S 시리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이 살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야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싸질 게 거의 분명한데 이걸 굳이 미리 사서 올릴 만한 이유가 없죠. 영업이익이나 실적도 추후에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걸 가정하에 PER을 산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 자체의 훼손 여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 지금 깨고 내려가면 아주 큰 폭의 추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빠져나오셔서 관망 이후에 이번 주 말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BH에 이어서 오늘 같은 이유로 또 급락한 한 종목 옵트론텍입니다. 2202님께서 옵트론텍 9,10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 패소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은 약간 단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이 종목의 경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뭐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죠.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오늘 오늘 법규로 차량 블랙박스가 의무화 설치되는 그런 법규를 제정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결과가 나오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빠지게 된다면 한 7,400원 이탈한다면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주시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홀딩하시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못 해드렸는데요. 내일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내일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청개구리 투자클럽 나종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